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 챕터 6장 비용 함수와 이윤극대화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연습 문제 11번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치 예를 사용하여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을 때 이윤극대화됨을 보여라. 수치 예로 나타낸다라고 그랬죠.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러면 살짝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P와 뭐 여러 가지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이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총 수입과 총 비용의 그 차이가 이윤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우리 심플하게 얘기를 해 볼게요. 시장에서의 가격이 만약에 수치니까 10 Q 10이라고 할게요. 10으로 일정하다. 100으로 합시다. 100. 100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TR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P 곱하기 Q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100Q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TC가 만약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면 총 비용이요. 뭐 고정 비용도 있고 가변 비용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고정 비용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뭐 3Q의 제곱 마이너스 2Q 플러스 뭐 10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U자 형태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U자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한번 해볼게요. 3승이라 해볼게요. 그래서 3승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3승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그러면 2Q에 3승, 여기도 3승 할게요. 그 다음 10Q 플러스 뭐 5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TC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TC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들어가야 돼. 2Q에 3승 마이너스 2Q의 제곱, 이 제곱이에요. 플러스 10Q 막 만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대로 한번 쓰면 되겠죠. 이게 TC 되는 겁니다. 이렇게 TC 그대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이윤함수는 요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네, 마이너스 2Q에 3승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 요거 2Q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여기 100이 있으니까 90Q 마이너스 5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이윤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윤극대를 찾으려고 하면요. 요거 Q를 이윤을 Q로 요거 이윤함수를 Q로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빵을 놔야 돼. 얘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6Q의 제곱 플러스 4Q 플러스 여기 90이니까 90 이렇게 돼요. 요거를 빵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거는 여기에서 이윤극대화를 나타내는 Q 값을 찾으면 되니까 요게 모양이 이렇게 될 거야. 이윤함수가. 왜냐면 이차 함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래서 좀 뭐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네요. 요거를 미분해서 제로로 놓게 되면은 요거요 미분해서 제로로 지금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를 뭐 이제 빵 이렇게 해서 되는 점을 찾으면 되겠어요.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 봤을 때 요거를 우리가 Q로 미분하게 되면은 바로 저걸 그냥 쓸게요. 생산량에 따라서 이렇게 Q로 미분하게 되면은 얘가 TR을 Q로 미분하면은 요거 100 이렇게 남죠. 그게 바로 MR 이렇게 됩니다. 요게 100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빼기 자, 요거요. TC를 Q로 미분하게 됩니다. Q로 미분하게 되면은 얘가 내려가면 6Q 제곱 마이너스 4Q 이렇게 돼요. 그래서 M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6Q의
제곱 마이너스 4Q 이렇게 되고 플러스 10 이렇게 되죠. 10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지금 이제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계산하는 그걸 살펴보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MR과 MC가 요거 같아질 때가 바로 요거랑 똑같은 식이 되는 거야. 요거랑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림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되는 거죠. 요 내역이 마이너스 6Q의 제곱 플러스 4Q 저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MR과 MC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로 하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총수입과 총비용 그거 차이를 나타내는 게 이윤함수 요거랑 그리고 요건 요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뭐 요거 보시면 아무튼 요렇게 돼서 요거를 그래서 MR과 MC 그렇게 한번 그림하고 연결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요. 자, 다음에 12번 봅시다. 자, 12번은 책을 저술한 사람은 정가의 일정 비율을 인세로 받는다. 정가의 일정 비율을 인세로 받네요. 가격의 일정 비율을 인세로 받게 됩니다. 원래 이제 정가가 가격이 P라고 하면 인세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뭐 인세를 우리가 뭐 T라고 할까요? 그러면 T만큼 인세를 받는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할게요. 인세를 가격의 일정 비율을 S라고 할까요? S만큼을 인세로 받는다라고 하면요. 인세는 S만큼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P만큼 인세로 가져가게 돼요. 이게 누구한테 간다? 이게 작가한테 가는 거예요. 인세 수입이 이게 작가한테 가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출판사는 얼마나 가져갑니까? 그렇지. 출판사의 수입은 이게 작가의 인세 수입이고요. 출판사는 전체 가격에 여기 나와 있는 1-S만큼 해서 P만큼을 출판사가 가져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 사람 작가는요, 인세 수입의 극대화를 원하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를 원하는 출판사와는 다른 입장에 서게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수준에서 책의 정가를 결정할지 가격이 이제 약간 문제가 돼. 그래서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작가 입장에서는요, 가능한 한 인세 수입의 극대화를 하려면 지금 많이 팔려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내용을 한번 살짝 써볼까요? 출판사 입장에서는요, 출판사 측면과 출판사 입장과 목표와 그 다음에 작가의 목적이 달라요. 입장이 약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요, 이윤 극대화를 원하고요. 이윤 극대화를 원하고요. 근데 작가 입장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세 수입, 그러니까 총 수입의 극대화야. 그러니까 비용은 신경 안 쓰고요. 총 수입이 극대되면 인세 수입이 극대되는 거야. 그래서 총 수입의 극대화를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이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맥스 이윤이라는 게 있으면 요게 TR에서 TC를 뺀 게 바로 이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출판사 입장은 이게 되는데 작가 입장에서 어떻게 된다? TR만 극대화하는 거야. 작가는요. TR의 극대화만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이윤 극대화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요거 P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세를 주고 난 나머지를 자기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TR이라는 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면 P 곱하기 Q가 되는데 요 P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큼. 네, 이해되세요? 자, 여기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한 TR이 아니라 이렇게 바뀐 TR이기 때문에 TR은 뭐야? TR은 P 곱하기 Q가 TR입니다. 근데 이 P가 저만큼
빠지게 되는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돼. 1-S에다가 P, Q 이렇게 쓰셔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요걸 그냥 빼요. PQ에다가 요거 S만큼 뒤로 해서 이렇게 빼주셔도 돼요. 이렇게만 쓸게요. 그냥. 네, 요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여기 보시면 요게 MC는 그대로 있고 요게 TR을 미분하게 되면 MR 그리고 수요 곡선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프를 살짝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살짝 한번 그려보도록 하게 되면 원래는 이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MR 곡선이 여기서부터 있는 건데 수요 곡선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면 20%만큼 뺏긴다. 이게 P가 이건 거 이해되십니까? 얘가 P랑 같은 상황입니다. 수요 곡선이. 자, 그러니까 20%니까 여기는 크고 여기는 좀 짧게 돼요. 그래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20% 안으로 들어가요. 작가한테 인쇄를 제거한 수요 곡선. 이 빨간 색깔은 바로 그거예요. 인쇄를 지급한 후의 수요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MR 곡선을 찾아야 돼. MR은 기울기가 2배 가파르게 되겠죠. MR은 기울기가 2배 이렇게 가파르게 될 거예요. 요거는 이제 MR 곡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MR 곡선 이렇게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MC 곡선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MC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출판사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변화한 MR 곡선과 MC가 같아지는 여기서 생산량이 결정되고요. 여기 Q1이라 할게요. 이 출판사가 원하는 거야. 가격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점점점점 이렇게 돼요. P1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 출이라고 쓸게요. 출판사의 균형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작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그냥 총수입을 극대화하는 거야. 그냥 총수입 극대화는요. MR이 빵인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MR이 빵인 경우. 우리 앞에 봤었죠. 총수입이라는 게 뭐야? 이거예요. 총수입 U자 거꾸로 돼 있으면 MR이 제로가 될 때가 총수입이 극대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굳이 얘기하면 여기가 MR이 빵이 되는 경우니까 Q2라고 할게요. 그럼 작가 입장에서는 비용을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판매해야 돼. 그래야 총수입이 극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작가 측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두 측면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낮은 정가를 원할까? 작가지, 작가. 싸게 해가지고요. 많이 판매하는. 그래서 총수입을 극대화하는. 물론 이제 탄력성을 보긴 해야 되긴 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출판사는 비용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가능한 한 가격을 좀 더 이 그림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높게 설정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뭐 이제 그림의 MC와 이런 거의 곡선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출제자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다음 13번 볼게요. 자, 13번은요. 가나다사는 이윤 극대화를 유일한 목표로 삼고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기업이 얻는 이윤의 95%의 과세를 하기로 했대. 기분이 확 나빠요. 이윤을 다 가져가네. 이렇게 이윤에 대한 과세가 기업의 산출량 선택에 어떤 결정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거는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제 기업의 여러 가지 상황을 다시 한번 보긴 할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윤극대 상태, 이윤의 크기 그런 걸 얘기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윤 함수가 이렇게 이윤 곡선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요게 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윤의 95%를 가져가게 되면 파이에다가 95%니까 0.95만큼 이렇게 뺏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식을 다시 쓰면 0.05가 되네. 1-0.95만큼 가져가는 형태를 보이게 돼요.
그 모양 자체가요. 이윤 극대 산출량이요. 여기 이윤 얻은 거, 이윤이 아예 없으면 내가 세금도 내는 건 없어요. 여기도 이윤이 생산량, 여기선 이윤이 빵인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비용을 하나도 안 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이 뜯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기업이 그렇다고 생산 안 해. 그것보다도 그냥 생산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윤 극대 산출량은 변함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의 어떤 좀 안 좋은 팔자야. 시험을 봤더니 객관식을 했는데 내가 시험장을 가게 되면 마킹 뭐 95%는 너무 하니까 시험장을 갔을 때 마킹 실수가 10%는 있다라고 할게요. 10%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에이 기분 나빠, 나 시험 그냥 찍을래, 망할래, 이게 아니지. 어차피 내가 점수 받은 거에 10%는 날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점을 맞게 되면은 100점을 맞았을 때는 10% 날아가니까 90점이 될 것이고요. 90점을 맞게 되면은요 10% 날아가니까 9를 빼서 81점이 될 것이고요. 내가 50점을 맞게 되면요 10% 날아가서 45점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직관적인 예를 말씀드리는 건데 마킹 실수가 무조건 10% 일어난다 해서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점수를 덜 받는 게 나한테 좋다?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100점을 맞는 게 다른 경우보다 마킹을 고려한 점수도 이게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내가 이윤극대 하려는 그 산출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식으로 봤을 때도 MR = MC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건데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이 기업이 이윤의 일정 부분 과세하는 이윤세가 이렇게 부과가 되면은요. 그때 기업의 선택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예, 그쵸. 최적 이윤극대화를 달성하는 최적 선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극대화를 위한 최적 산출량에는 영향이 없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봐주시죠. 다음 14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4번은요. 어떤 기업의 전문 경영인은 수입 극대화를 추구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제시한 최소한의 이윤을 달성해야 한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윤의 제약이란 그 기업의 극대화된 이윤의 절반 수준이며 그것은 수입이 극대화되는 수준에서의 수입이 총수입이에요. 이윤보다는 더 크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제약하에서 수입 극대화를 추구하는 전문 경영인이 선택한 상품의 생산량은 어떤 수준일지 그 생산량과 이윤 사이의 관계를 보이는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하여라. 전문 경영인은요 가능한 한 비용을 신경 쓰지 않고요 총수입을 극대화해서 기업의 사이즈를 크게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주주총회에서는 야 최소한 어느 정도 이윤은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원래 이제 기업 자체로 이제 보게 되면요.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좀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MR 곡선을 찾아요. MR 곡선을 찾고 여기 뭐 MC 곡선이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식의 형태가 되면요. 이윤 극대화 산출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합시다.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면 자, 이거는 MR = MC에서 결정이 돼요. 요 그림 잘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MR = MC가 여기가 돼서 여기가 최적 생산량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총수입 극대화라고 할게요. 수입 총자 빼도 돼. 총수입 극대화다 이렇게 되면 자, 총수입 극대화는요. 우리가 비용은 신경 쓰지 않고요. MR이 제로가 되는 데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MR이 제로니까 여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윤 극대화는 여기 Q 스타 이렇게 하고요. 총수입 극대화는 Q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총수입 극대화를 하게 되면은 이윤 극대화보다는 이윤의 크기가 좀 작아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일정 수준, 야, 어느 정도는 한 50% 정도는 이윤을 달성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극대화된 이윤의 절반은 달성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살짝 참고로 보시고요. 대략적인 그림만 말씀을 드리면, 자, 그래서 이윤이 어디서 극대가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서가 이윤이 이렇게 극대가 돼서 이렇게 되는 형태를 보인다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총수입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주는 여기서 이제 생산하려고 해요. 생산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가 지금 여기 상태인데 이 제약 조건을 걸어서 야, 이거 이상은 해야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윤의 절반 정도는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문 경영인의 상품의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아, 이왕이면 더 생산을 많이 해야겠는데 여기 좀 잘못됐어요. MR을 좀 이쪽으로 가야 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생산하는 거야. 여기를 하거나 여기를 하거나, 이왕이면 여기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가 독점 시장이라든가 저 뒤에 나중에 좀 더 많이 보게 될 테니까 살짝 제껴 두시고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보통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긴 그러니까 요 밑에 그림 정도만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윤 극대화보다는 이윤의 크기가 좀 낮아지게 되면서 가능한 한 두 개의 점이 제약 조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요 점과 요 점이 있을 때 여기서는 가능한 한 총수익 극대화로 많이 생산하려고 하니까 여기를 경영자는 생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서 이 정도 그림을 그려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챕터 6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7장 시장이론 들어가서요 완전 경쟁 시장서부터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